1.24랑 1.57 이거 갭이 너무 크다. 이거 어쩔래? 고민을 하다 보면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잡아가는 게 언제 해야 될 일?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름 정리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뭘 한다? 내신 목표를 잡는다입니다. 자, 근데 내신 목표 잡고 끝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실 생각해 봐야죠. 저 등급이 잘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올까요? 좀 몇 가지 이슈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에 나온 등급을 가지고 무조건 예상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에, 한 손가락 한 개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걸 수는 없고요. 아무튼 장담을 합니다. 절대 이 등급이 예상 등급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산술적인 표현인 거죠. 이 중학교 내신이라는 건요, 단순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태도가 나쁘지 않은 친구 정도를 확인하는, 죄송합니다.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도요, 저는 한 네다섯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 할 때 학부모님들 오시면 도대체 쟤는 어떤 기준으로 얘한테 등급이 이 정도 나올 거라 예측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얘는 뭘 보고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예측을 하는 걸까? 계속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친구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등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 등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도 확인 가능한 대표적인 네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저 위에 있는 중학교 내신, 즉 태도입니다. 저게 만약에 대부분의 과목이 97, 98, 99, 100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성실성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대부분 91, 92에 맞춰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잔머리 쓰는 거죠. 잔머리 썼으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게 포텐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것에는요, 자기가 최대로 써봤던 에너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계를 더 밟아주면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80 정도 밟으면 나온다는 차이인데 맨날 고속도로 안 밟고 150 정도에서 130 정도 밟고 끝나다 보면 180을 밟고 싶어도 140에서 막 부릉 부릉 거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91, 92 선에 있다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요동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90대 후반 나오는데 싫어하는 과목은 80대 초반이 나와요. 이런 경우도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 올라가면 과연 모든 과목 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나 재밌는 것만 하고 재미없는 건 안 했는데 고등학교 나면 다 할 거야. 쉽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선행량. 우리가 중학교 과정은요. 모두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영어, 수학, 과학은 선행을 했고요. 나머지 과목은 똑같이 선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다이라 말을 쓸 뻔했네요. 비등비등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고등 과정은 한 친구가 있고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결과적으로 앞서서, 선행말, 정말 단어 어렵네. 앞서서 간 부분을 한 것은 보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만약에 앞선 공부들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 번 반복을 했던 친구들은 내신의 혜택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확실하진 않아요. 또 다음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바로 난이도에 적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중학교 내신은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교에 있는 친구 중에 20%가 100점을 맞아도 돼요. 그걸 박수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고등학교에 생기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모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수능에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내신 교과목에 넣는단 말이죠. 킬러 문항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렵고 깐깐한 문제들이 두세 문제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블랙라벨, 최상위, 그리고 뭐 A급,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일품,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뭐 등등등등등등의 수업들,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거 없이, 내신은 만점만 하면 되더라. 내신은 개념 원리만 하면 되던데? 이런 생각으로, 고등학교에도 탄탄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이도 적응을 하려고 하면 두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하는 심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어봐라. 이 과정이 없으면
저 왼쪽에 있는 중학교의 내신은 믿을 게 못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기 학습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부모님께서 확인하시기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친구가 단기적으로 4주라는 시간 내에 얼마큼 집중해서 시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니, 4주 동안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4주 동안,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4주 동안 중학생 중에 집에서 열심히 앉아서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긴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더라도 집중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요, 우리 친구의 열정을 보는데요. 제가 갑자기 딱 컨설팅 보는데 2시간 만에 우리 친구 열정을 딱 보는데 딱 보이겠습니까? 활활 타오르네.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신기하게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진로가 정해져 있는지가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해봤, 즉,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성찰해봤는지를 보이면요.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최영도 관장을 만나보시면 압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대로 믿지 말자는 건 핵심은요. 아셨죠?